드넓은 바닷길이 우리를 반기는 곳, 주전인데요. 특히 이곳에는 올여름 꼭 걸어봐야 할 힐링 코스가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름이에요. 근데 햇빛이 너무 좀 뜨겁지 않아요? 뭐 여름이면 역시 좀 뜨거운 햇살도 있어야 되고, 그 여름 하면 무조건 바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 울산의 해양 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 그러면서도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곳. 이곳에는 우가산이라는 또 산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남아 있고, 또 해녀 문화도 남아 있고, 또 풍장 문화도 남아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을 우리가 한번 가볼 거예요.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렇죠. 해파랗길 9코스로 한번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해파란 길은 붉은 태양과 푸른 바다의 파도 소리를 벗삼아 걷는 길인데요. 그중 9코스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길인지 함께 걸어볼까요? 지금 막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여기가 네, 왜 해파랑길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바다와 동해의 절묘한 조화가 잘 드러나는 곳이 해파랑길인데, 그 중에서도 이곳은 해파랑길 9코스예요. 해파랑길 9코스는 또 어떤 코스로 이어져 있나요? 울산에 들어와 있는 해파랑길은 4코스부터 9코스까지인데, 이 가운데 9코스는 이제 일산 해수욕장부터 저 강동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약 19km 정도 되는데, 이곳에는 봉수대가 2개. 부산의 다대포에서 시작된 봉수대가 울산에 와가지고 조선시대의 관방 문화를 그대로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녀 문화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 또 울산광역시 기념물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목마성. 이거는 우리나라의 말목장 틀어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 주전 바닷가 위쪽에 보면 이제 봉대산이 있거든요. 해파랑길 9코스를 걷다 보면 이제 넘어와야 되는 산인데,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190m 정도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산인데, 이 산에는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봉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어우러서 볼 수 있는 게 해파랑길 9코스입니다. 해파란 길은 수많은 울산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구석구석 걷다 보면 울산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촌마을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 여긴 어떤 마을인가요? 여기가 주전이거든요. 울산의 바닷가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어촌 마을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 밑에 온산 쪽에 우봉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생포, 그 일산, 여기 주전, 위에 제전, 그리고 강동까지 지역마다 특산물이 많았어요. 밑에는 보고부터 뭐 가자미, 용가자미, 여기는 이제 전복, 그리고 성게, 뭐 미역. 주전은 특히 미역과 성게, 전복이 유명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의 교합청서라는 책에 보면은, 교합청서는 뭐냐면 궁중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해산물 가운데 주전에서 나오는 전복이 최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그리고 주전은 미역도 유명하잖아요. 미역이 굉장히 유명해요. 돌미역으로 강동미역, 주전미역. 주전미역을 구하기 위해서 요즘도 굉장히 품귀 형상을 빚을 정도로 유명한 특산품이고, 물론 조선시대 왕들의 상에 반드시 올라갔던 귀중한 해산물이죠. 그러면 주전은 왜 주전인가요? 흔히 주전을 두고 이제 붉을 주자 해가지고 땅덩어리 자체가 붉다 해가지고 주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전은 밝다라는 뜻이에요. 밝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주전이라고 합니다. 왜 주전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밝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주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시사철 항상 밝은 곳이고 양기가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200년 전부터 기록에 의하면 이 많은 그 해녀들과 어부들이 이곳에 모여서 삶의 터전을 이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전에서는 독특한 어촌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예쁘게 수놓은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돌들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 지금 이 바다에 보이는 이런 돌 모양이 쭉 있죠? 네. 이건 뭔 것 같아요?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물고기를 가둬놓는 건가? 이게 바로 제주도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독특한 어로잡이 풍습, 원담이라는 문화인데 네. 이 원담 문화가 왜 울산에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왜 울산에서 볼 수 모르겠네요, 선생님. 울산에서도 이 주전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제주 해녀들의 해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네. 체험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그만큼 이 주전 바닷가에는 해녀들과 아주 오래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본래 이 주전 바닷가에는 삼국시대부터 해녀 문화들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타난 거는 1600년대에 이제 호적대장에 보니까 여기가 해녀들이 있었다는 게 울산의 호적대장에 나타나요. 제주도에 있던 그 해녀들이 육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두모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울산에 이제 11가구가 울산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한 일은 뭐냐? 여기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 뭐 전복이라든지 성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따가지고 나라에 진상했겠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제 규모가 커졌죠. 그래 나중에는 120가구 가까이가 해녀촌을 이루면서 집단적으로 살았고 이분들은 바깥 울산의 본래 있던 주전의 어촌하고는 별도의 어떤 생활권을 형성해가지고 쭉 생활했다고 그래요. 해녀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울산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큰 시련을 겪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울산의 해녀 문화가 깊다라는 거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잘 모르죠. 특히 이제 울산의 해녀는 일제강점기 때 이 바다에서 나는 이 수많은 아주 질 좋은 특산물을 그 악랄한 일제가 가만 놔뒀을까요? 또 다 가져갔겠죠. 그렇죠. 다 가져가고 다 채취하는 것 족족 뺏어가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전 해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제 항거를 했어요. 어떻게 한거를 했어요? 절대로 우리 거를 빼앗지 마라 해가지고 항의도 하고 물론 뭐 잡혀가서 뭐 고초를 겪고 했겠지만 거기다가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뭐 야마모토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한천 우뭇가살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많이 즐겨 먹지는 않았지만 거의 전량을 질이 좋으니까 일본으로 다 수출 갖고 갔거든, 빼앗아 갔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어촌 해녀들과 여기 주전 해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제 항거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도 있는 곳이 바로 주전입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마을마다 제당이 있었는데요. 그중 주전마을은 제당이 자그마치 10개나 됐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 이 뒤에 뭔가 석상이 있죠. 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뭔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 뭘까요? 그 신비로운 그런 모아이 석상 있잖아요. 그게 좀 떠오르는데 도대체 이건 뭔가요, 선생님? 이 우리나라의 건축물, 가장 전통적인 건축물 기와집 모양이에요. 이 공간을 보면은 기와집 처마가 이렇게 내려 있죠. 그리고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을마다 가면이 있는 제당, 사당 이런 형태를 형성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 주전 마을에 있는 10개의 부락이 주변에 쭉 어촌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을마다 모시던 오래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신들이 있어요. 네. 제당. 그 제당에서 뭘 하느냐면 봄이나 가을에 제를 지내요. 풍요를 기원하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게 동해안 별신굿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전마을의 10개 부락에는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현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잖아. 이제 그 마을들의 흔적이 자꾸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개 부락에 있던 제당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았죠. 여기에 보면은 각 제단별 이야기들을 다 담아놨고, 여기에 2014년도에 아주 아름다운 조형물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저기 기념패도 있어요. 상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해안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걸어봐야 하는 10개의 해안길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고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이야기도 많고 그런 아주 울산의 자랑스러운 해안길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독특한 문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동해안에서는 드물게 풍장 문화가 남아있던 곳이 바로 주전마을입니다. 여기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참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뭐냐면 이 주전마을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해안의 그 풍장 문화, 장례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닷가 쪽에는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집안에서 무슨 장례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를 일단 치르고 일단 무덤을 해서 묻어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나갔던 분들은 죽음의 현장을 못 보잖아. 그래서 그 시신을 풍장이라 해가지고 거적에 사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어디에 놔둬요? 바깥에 그냥. 나무 밑이나 이런 바람이 잘 통하는데 바람풍자 장례장자거든요. 풍장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없지만 아주 가까운 시간까지 주전에는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풍장을 해가지고 거적을 말아서 놔뒀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죽으면 가슴에 사무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을 좀 더 돌아보고 나서 가라 하는 의미에서 풍장 문화가 있었다는 그런 민속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또 여기 동해안길에만의 그런 문화네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울산에서 근대까지도 남아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주전 마을입니다. 산과 바다를 두루 걸어볼 수 있는 해파랑길 9코스에는 우가산이 있는데요. 이곳은 재미있는 전설을 품고 있어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코스의 백미인 우가산 정상에 올라오면은 동해 바다가 완전히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발 173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인데 이렇게 전망이 좋아요. 여 위에 무룡산이 모산이고 우가산은 이제 그 아들 산쯤 되거든요. 근데 이 우가산이 그만큼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산입니다. 우가산이라고 하면 그 우가 자체도 조금 특이하거든요. 우가산은 소가 누워 있는 모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뭐 옛날에는 소갓이라고 했어요. 소갓. 그 말이 변형이 돼서 우가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우가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은 옥녀봉이거든요. 네. 까치 전망대라는 곳인데 이 옥녀봉에는 옛날에 옥녀가 살았어요. 옥녀는 옥황상제의 딸로서 천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그걸 타고 간 게 또 옥녀의 옥기. 그러니까 옥녀지. 근데 이 옥녀가 옥기를 타고 하늘로 팍 가는데 무룡산의 용이 넋을 잃어버리는 거라.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운 이 옥녀가 하늘로 가니까 그 깜짝 놀래갖고 입을 벌리는 바람에 여의주가 툭 떨어졌어. 그 여의주가 하필이면 옥녀의 옹기를 깨버렸는 거라. 그래서 다시 추락을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옥녀봉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마을에 사는 순박하고 힘센 청년 병강세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우가산 해파랑길에는 병강세와 옥녀의 인형도 딱 모형을 해놨어요. 바닷길 곳곳에 담긴 옛 이야기들은 울산의 귀중한 자산이자 해파랑길이 주는 선물인데요. 눈과 귀가 즐거운 걷기 코스입니다. 해파랑길 9코스, 우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해파랑길 9코스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많은 이야기도 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될 만한 그런 해안길도 담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북구의 7만리 중에 하나로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 어떤 해파랑길의 백미거든요. 그 백미를 우리가 한번 기회가 나시면 가족들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안길도 걷고 또 산길도 오를 수 있는 그 해파랑길 9코스 함께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해파랑길을 걸으며 탁 트인 동해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 올여름 추억 한 컷 어떨까요?